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글 문서 작성 과정 11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편리한 한글의 기능을 좀 더 알아보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글에서 문서에 번호를 매길 때 어떤 방법으로 매기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적용한 글자들을 다른 곳에 똑같이 적용시키고자 할 때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번호를 넣는 거나 또는 모양 복사하는 기능을 아주 긴 문서에서 사용하시려면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셨으면 지난 시간에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작성하였던 파일 중에서 다운받았던 파일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여셨으면 저희가 실습하기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키보드의 단축키인 Alt-G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lt-G를 누르시면 원하는 쪽수를 입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커서를 옮기실 수가 있는데 키보드로 41쪽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기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커서가 41쪽으로 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전자도면 파일 제출 방법에서 여기는 번호를 매기지 않고 특수문자를 삽입을 해서 지금 번호를 넣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번호 대신에 우리는 이 특수문자 대신에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번호를 넣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특수문자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우는 걸 한번 배워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자를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삼각형 모양의 특수문자를 드래그, 그리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특수문자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의 단축키인 컨트롤 F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찾을 내용 자리에 컨트롤 V를 한번 해주세요. 컨트롤 V. 찾을 내용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복사했던 이 특수문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바꾸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키로 글자를 지워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수문자를 찾아서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특수문자가 지워지게 되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바꾸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기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바꾸기 클릭하시면 여기 첫 번째 있었던 특수문자가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바꾸기 클릭, 또 바꾸기 클릭, 또 바꾸기 클릭, 또 바꾸기 클릭, 또 바꾸기 클릭.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것만 지우실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신 분은 닫기 누르시고 휠 굴려서 올라가서 보시면 휠 굴려서 여러분들이 41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41쪽에 있었던 그 특수문자는 다 지워지고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 특수문자 대신에 우리가 번호를 매기는 걸 할 거예요. 혹시 빨리 휠 굴려서 올라가는 게 힘드시다 하신 분은 다시 Alt G를 눌러서 41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찾기 바꾸기 기능으로 왼쪽에 있는 특수문자를 다 지우셨으면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조판부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판부호를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공백이 있으면 좀 지워지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스페이스바가 하나예요. 문단 앞에. 근데 여기 GIS 부분을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여러 개 누르는 것은 별로 좋은 문서 작성 방법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스페이스바를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일 앞에 하나만 있도록 지웠고요. 엔터키는 잘 보시면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는 부분에만 엔터키가 들어가도록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표시했을 때 하고 이 표시는 Shift 엔터를 눌러서 문단은 나누지 않고 이 부분은 Shift 엔터가 눌러져 있고요. 문단은 나누지 않고 줄만 분리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맞추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 문단인데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엔터키를 쳐버리면 문단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처럼 지금 보이는 표시했을 때 여기 뒤쪽처럼 Shift 엔터를 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줄만 분리를 하시고 문단은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조판부호는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이제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 번호 붙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을 들어가십니다. 일단 확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확장을 가시면 개요 문단과 번호 문단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번호 문단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문단의 수준이 지금 현재 1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1수준부터 10수준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7수준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7수준 클릭하셨으면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으로 가셔서 여기 문단 아래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서에 보시면 문단하고 문단 사이가 줄하고 줄 사이처럼 너무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문단 아래를 10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결과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근데 나는 여기 폴리라인의 경우 이렇게 좀 X자고 좀 맞춰주고 싶거나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어쓰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어쓰기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를 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어쓰기 값을 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랫줄과 밑에 줄이 거의 일치하는데 첫 번째 줄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 든 이유는 첫 번째 줄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눌러져 있었어요. 거기에 조판부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마저 지워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도 지우시잖아요. 그러면 아랫줄하고 예쁘게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을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시켜주시고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번호를 자동으로 매기는 방법을 수업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블럭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을 들어가서 문단 모양으로 번호 줬던 걸 해제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확장을 가게 됩니다. 확장을 가셔서 문단의 종류를 없음으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죠. 스페이스바 누르지 않고 한 문단일 때는 엔터키 치지 않고 치다가 문단이 넘어갈 때 엔터키를 쳐주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은 문단 모양으로 조절을 하셔야지 엔터키를 쳐서 빈 줄을 강제로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블럭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럭 설정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메뉴를 찾아갈 건데 서식 탭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탭.
서식 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요. 컨트롤 단축키로는 컨트롤 인서트고요. 목록 버튼을 누르면 어떤 종류의 번호를 매길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옆쪽을 보시면 문단 번호라고 있습니다. 문단 번호. 그러면 제일 동그라미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칠수준을 이용해서 지금 매기셨거든요. 근데 동그라미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지금 봤더니 개요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이너스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마이너스 계속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누르고 계속 마이너스를 누르다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이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 그래서 얘는 1수준인데 수준이 1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이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다 보면 1수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2수준에 해당되는 거, 3수준에 해당되는 거,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 아까 여러분들 문단모에서 7수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번호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자판에 있는 마이너스는 한 수준 증가, 하이 레벨로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수준 감소는 상위 레벨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하이 레벨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번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상위 레벨로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가 최상위 레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했던 모양에서는 동그라미 1번 최상위 레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서식 탭을 이용하셔서 이쪽 개요 부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목록을 누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없음. 없음을 누르시면 다시 번호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확장해서 제가 조금 전에 번호 문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수준을 줬습니다. 7수준. 그리고 설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잘 매겨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Alt G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Alt G 그리고 67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Alt G를 누르셔서 67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도 조금 전하고 똑같은 형태의 자료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조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공백은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가셔서 지금 조판부호가 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글씨들도 우리가 수업하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면서 불필요한 엔터키 표시도 같이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엔터키 표시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빈 줄을 만들기 위해서 엔터키를 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은 글씨 크기 좀 작은 부분, 우리 수업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나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표시도 지워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페이스바도 이렇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그리고 이 특수문자 지우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앞에다 커서 놓으시고, 여러분들 지우고자 하는 부분에 제일 앞에다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F. 그러면 조금 전에 찾을 내용에 여러분들이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누르면 바꿀 내용만 지워주세요.
특수문자를 찾아서 아무것도 안 넣겠다 되셨으면 바꾸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바꾸기, 또 바꾸기, 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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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꾸기 하시면 다음에 있는 걸 찾아갈 건데 다음은 안 바꾸실 거거든요. 그럼 닫기 눌러주시고요. 다시 Alt G를 누르셔서 67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7쪽 돌아오시면 블럭을 푸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Alt G 누르시고 67쪽 가시면 이렇게 다 지워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번호를 매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41쪽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Alt G 하고 41쪽으로 한번 다시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미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번호를 붙이시고 그리고 이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띄우시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있는 부분 아무데나 커서를 놓으시고요. 커서를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실 때는 통상 컨트롤 C를 이용하셨거든요. 블럭을 설정하시고 근데 우리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 동그라미 모양이 문단 모양에서 들어갔었고 여기 줄 간격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문단 아래 여백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단 모양에서 했어요. 근데 이 문단 모양을 복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주의할 점 블럭을 절대 설정하지 마시고 커서를 아무데나 두시면 돼요. 해당 문단에 아무데나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집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 탭. 편집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모양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복사하지 않고 이 내용이 들어있는 곳에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만 기억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복사 쪽으로 가시면 단축키가 Alt C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메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탭에 모양 복사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너는 뭘 복사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글자 모양은 변화를 주지 않고 문단 모양만 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단 모양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그리고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문단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67쪽을 가서 이 문단하고 동일한 효과를 주도록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Alt G를 누르셔서 67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가셨으면 블럭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 편집 탭에 가셔서 이번에는 모양 복사 아까는 블럭을 지정하지 않고 모양 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블럭을 지정하고 모양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도 이렇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번호가 1번부터 붙어야 될 건데 7번, 8번, 9번 이렇게 붙어버린 이유는 앞에 문단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글몰이표 및 문단 번호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몰이표 및 문단 번호를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가 앞번호 목록에 이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호 목록 시작 이렇게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호 목록 시작 그리고 설정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번호가 다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여러분들 문단 모양을 원해서 번호를 잘 붙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셔서 모양 복사를 이용하셔서 똑같은 번호를 붙이는 게 가능하십니다. 다시 Alt G 눌러주셔서 41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GIS 프로그램을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GIS 프로그램을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 하셨고요.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하게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GIS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블럭 설정을 하시고 글자 색을 파랑으로 바꾸셨고 진하게를 클릭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문단 모양을 모양 복사하셨고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을 한번 모양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모양이 있는 곳에 커서를 놓으시고 단축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lt G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lt G, Alt G가 아니라 Alt C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lt C, Alt C, 그리고 글자 모양 클릭해주세요. 글자 모양. 글자 모양 클릭,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것의 글자 모양을 기억하고 있겠죠. 두 번째 줄에 있는 폴리곤이라는 글씨를 드래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lt G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lt C, 제가 지금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Alt C 눌러주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GIS 세이프 파일 가셔서 Alt C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양 복사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양 복사를 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요. Alt G 누르셔서 이번엔 10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그리고 조판부호는 체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가셔서 조판부호 체크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여기 1번에서 국비 지원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줘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는 문단 모양으로는 가운데 정렬을 했고 글씨는 HY 헤드라인 M의 15포인트입니다. 블럭 설정하셔서 진하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양을 내가 다른 곳에 만약에 적용을 시키고자 할 때 이번에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같이 복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복사를 하실 때는 커서만 두셔야 돼. 절대 블럭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커서를 두시고 Alt C,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셀의 색깔이 회색으로 둘러져 있고요. 지금 보면 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셀 속성, 셀 테두리, 셀 배경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일단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체크하겠고요. 그리고 복사 눌렀습니다. 위를 살짝 구르셔서 여기 지방 재정이라는 글자 쪽을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이라는 글자를 드래그 하시고 Alt C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H와 헤드라인 M의 15포인트의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도시재생 지원이라는 글자를 한번 드래그 하시고 Alt C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H와 헤드라인 M 15포인트 가운데 정렬 진하게가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Ctrl Z 눌러주세요. 그래서 모양 복사는 똑같은 모양을 여러 군데 적용시키셔야 되면 하나를 잘 바꾸신 다음에 커서를 놓으시고 Alt C를 누르신 다음에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건지 문단 모양을 복사할 건지 또는 둘 다 할 건지 아니면 표의 셀까지 다 복사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적용시킬 부분을 가셔서는 블럭을 설정하시고 Alt 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모양 복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모양 복사는 문서의 양이 10페이지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모양을 잘 바꾼 글자 부분을 적용을 다른 곳에 쉽게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열어져 있는 문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필요할 때마다 모양 복사를 이용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면 그 적용시키는 횟수가 100번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서를 작성하실 때 제일 바람직한 기능은 뭐냐면 스타일이란 기능입니다. 스타일 기능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매번 모양 복사를 하거나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문단 모양을 바꾸거나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스타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지금 1페이지에 1쪽으로 지금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휠 굴리셔서 이쪽 페이지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쪽 아무 곳에나 커서를 두시고 일단 스타일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식 도구 모음에서 글씨체를 바꾸거나 글씨 크기를 바꾸거나 글자에 여러분들 효과를 주거나 정렬을 하거나는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바탕글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쪽에 마우스를 가시면 지금 보이는 기능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원래 스타일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메모까지만 있습니다. 메모. 바탕글, 본문, 개요 1, 2, 3, 4, 5, 6, 7, 쪽번호, 머릿말, 각주, 미주, 메모까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뭔가 약속을 해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바탕글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바탕글 스타일 모양으로 덮었을까요? 하고 나오면 덮었음을 클릭하시면 이 개요 모양이 바로 바뀌어 버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아무 글자 모양도 주지 않고 입력을 했을 때 글자 글꼴과 글씨체로 문단 모양까지 싹 돌아가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글은 글자 모양을 처음 작성했던 상태로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바탕글 목록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본문 한번 눌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함초롱 바탕 대신에 왼쪽 여백이 살짝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누르시고 개요 1, 개요 1은 그냥 1을 넣어주는 숫자 1을 넣어주는 기능이고요. 개요 2는 가를 넣어주는 기능, 개요 3은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한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상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태로 돌리면 이 부분을 만드실 때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탕글이라는 스타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수작업으로 글꼴 바꿨고 글씨 크기 바꿨고 가운데 정렬했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씨 색깔을 눈에 띄도록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글씨 색깔만 눈에 띄도록 일단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는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만들고자 하시면 서식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식 탭. 서식 탭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지금 스타일 관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록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스타일이 생기고요. 아래쪽에서 스타일에서 F6번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 모양이가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 스타일 추가할 때는 이걸 누르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밑에는 스타일 마당에서 선택한 스타일을 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단축키가 F7번이었잖아요. 스타일의 단축키는 F6번입니다. F6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스타일이 쭉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할 때는 조금 전에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F6번을 누르신 다음에 이걸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플러스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그러면 스타일 이름을 뭘로 줄 거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로마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스타일 이름을 로마자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은 로마자. 그리고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글 아래에 로마자가 들어가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E 세팅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것은 HY 헤드라인 M에 글씨 크기 28포인트에 색깔은 파란색 글씨에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그 커서가 있던 곳에 글자 모양을 그대로 따라와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설정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클릭하셨으면 왼쪽 상단 스타일의 명칭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가 바탕글이었는데 이제 로마자라고 우리가 스타일 이름을 준 것 그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글자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로마자라는 스타일 이름으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자 2가 들어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G 누르시고 33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을 이동하시면 로마자 2 중앙선정, 이것은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바탕글 하고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지정한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자 하시면 이쪽에 반드시 블록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서만 위치시키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바탕글이라는 스타일인데요. 목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두 번째에 로마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자라는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나서 보시면 중앙선정이라는 이 글자 부분이 로마자 형태의 스타일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긴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내가 어떤 타이틀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를 미리 생각하셔서 방금처럼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글씨를 쓰고자 하실 때 미리 스타일을 세팅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이 뭔지는 개념은 잡히셨죠? 그러면 우리가 긴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새 탭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탭 클릭하십니다. 새 탭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의 목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탕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는 스타일이 원래 한글이 제공하는 스타일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제일 마지막에는 캡션이라는 스타일이 있네요. 이런 스타일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나름대로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시면 스타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F6번 키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F6번 키를 누르시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실 때는 화면 하단에 있는 대화 상자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스타일의 이름을 숫자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라고 주시고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글 바로 밑에 숫자라고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글자 모양이나 전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걸 보시면 이것들은 바탕글과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스타일을 내가 주고 싶은 형식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하셔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고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의 기본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클릭하시고 왼쪽 여백을 2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20 그리고 문단 아래는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을 그리고 정렬 방식은 딱히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렬 방식은 딱히 바꾸지 않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의 글씨 크기는 20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 글꼴 클릭하셔서 글꼴은 좀 굵은 글씨체를 선택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굵은 글씨체는 글꼴 뒤에가 B, 볼드라는 B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견이라는 글자가 한글이 붙어 있으면 조금 굵은 글꼴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HY 경고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굵은 글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글머리표 문단번호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번호 클릭하셔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1번, 그 다음에 가, 반가로 1, 반가로 가. 공문서의 번호 매기는 형태인 첫 번째 문단 번호 형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시작 번호 방식은 앞 번호 목록의 이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앞 번호 목록의 이어. 다 되셨으면 설정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바탕글의 단축키는 컨트롤 1로 되어 있고요. 숫자 모양의 단축키는 컨트롤 2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얘의 단축키를 컨트롤 5로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게 위쪽 번호로 바꿔주는 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숫자 모양의 번호를 붙이는 건 컨트롤 5, 이걸 하게 되면 경고딕, HY 경고딕 20포인트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스타일의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이 마름모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을 마름모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요.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왼쪽 여백을 4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아래는 OPT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 40, 문단 아래는 OPT, 그리고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을 클릭하셔서 이것은 아주 굵은 글씨는 쓰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HY 강 M이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살짝 내려가시면 HY 강 M 클릭하면 이 글꼴은 그다지 굵은 글꼴은 아닙니다. 글씨 크기는 아까 20pt를 줬으니까 15pt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마지막에 글머리표 문단번호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글머리표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머리표 클릭.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마름모 모양의 글머리표가 있습니다. 마름모 모양의 글머리표 선택하시고 설정, 그리고 추가. 그러면 얘가 다시 컨트롤 2번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컨트롤 6번에다만 7번에다 적용을 6번에다 적용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아래로 가는 걸 쭉쭉쭉 눌러 주시면 숫자가 컨트롤 5가 되고 마름모가 컨트롤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스타일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에 해당되는 글꼴들을 스타일 이름을 잘 주셔서 미리 세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지셨으면 단축키를 기억을 하세요. 숫자는 컨트롤 5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 마름모 모양은 컨트롤 6을 지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을 시작할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마름모가 적용이 됐을 건데 그 상태에서 컨트롤 1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바탕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글에서 통상 쓰는 글꼴과 글씨 크기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NS 관련해서 글을 쓰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 글의 큰 제목은 미래정보의 보고 그리고 SNS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미래정보의 보고 SNS 그리고 엔터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붙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모양의 스타일의 글꼴에 해당되는 글씨를 쓰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숫자 5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 1이 들어가고요. HY 경고딕에 20포인트짜리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딱 떠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SNS 종류 알아보기라고 써보세요. 지금 SNS를 썼더니 이게 지금 한글로 혹시 바뀌시는 분들은 빠른 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교정. SNS 종류 알아보기. 그리고 그 밑에다 SNS 종류를 내가 나열을 할 건데 엔터키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마름모가 붙은 모양으로 해서 SNS 종류를 내가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6번 눌러주시면 마름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한글로 한번 넣어보실까요? 페이스북 엔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엔터, 블로그 엔터, 뭐 틱톡까지 한번 넣어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2번에서 SNS 관련해서 또 무슨 내용을 내가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마름모가 나와 있는데도 지금 스타일의 이름은 보시면 마름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타일의 이름을 숫자 다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컨트롤 5만 누르시면 다시 번호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성공 사례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성공 사례. 그리고 또 엔터 한번 눌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공 사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6을 누르시면 다시 마름모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농부의 성공 사례 한번 넣어보실까요? 엔터. 뭐 고령층의 성공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성공 사례. 물론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도 원래는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갈 농부의 성공 사례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글씨가 시작해야 되니까 들여쓰기를 여기가 40피트를 했으면 여기는 한 50피트를 주신다거나 하시고 여기에 들어갈 글꼴은 조금 더 작아도 되겠죠. 원래는 스타일을 더 만드셔야 돼요. 전문가의 성공 사례 쓰셨으면 또 엔터를 치시고 내가 3번에 해당되는 뭔가 작업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컨트롤 5를 누르시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페이스북 이야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까지 하시면 스타일이 뭔지 대충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긴 문서를 작성하실 분들은 미리 문서를 작성하실 때 나는 이런 번호 모양의 글씨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미리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문단 번호 여기 이 모양에 해당되는 걸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미리 스타일로 세팅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매번 글자 모양을 바꾸시거나 또는 모양 복사를 하시거나 이런 걸 전혀 하실 필요 없이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바로바로 적용시키면서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들 F6번 키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상용구에서 상용구 저장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스타일도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 내보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것은 숫자 마름모 2개고요. 나머지 스타일은 우리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탕글은 제일 위에 미래 정보에 보고 SNS 쓰실 때 사용을 하셨거든요. 사용한 스타일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시키려면 저장시킬 스타일을 이쪽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시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리고 스타일의 이름은 뭘로 줄 건지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목은 우리가 SNS랑 관련해서 글을 쓰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은 SNS라고 주고요. 저장 위치는 살짝 바꾸겠습니다. 스타일 내보내기 쪽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폴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저는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할 거예요. 문서 폴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 유저의 문서에다 저장할 건데 파일명은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내 스타일. 그러면 확장자는 STY가 붙게 됩니다. STY가 내 스타일 하고 줬고요.
확장자는 STY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어디다가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다 세팅만 된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클릭하시고 나시면 바탕글은 자동으로 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숫자하고 마름모라는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 클릭,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클릭, 복사 클릭, 마름모 클릭,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클릭. 이 스타일을 내가 어디에다가 유저의 문서 폴더에 내 스타일.stY로 저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닫기를 누르는 순간 인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닫고 나옵니다. 닫고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새 문서 아래쪽에 새 탭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시고 F6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F6번 누르시면 지금 스타일의 이름이 보이는데 지금 숫자하고 문서라는 스타일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근데 이 문서에서도 그걸 쓰고 싶다면 아래쪽에 스타일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 스타일을 저장할 때는 이걸 누르셨고요. 스타일을 가지고 올 때는 이걸 누르셔야 되겠죠. 클릭을 하시면 어떤 걸 가지고 올 건지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일 선택 버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위치가 문서거든요. 문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내 스타일.sty라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이 스타일을 오른쪽으로 보내셔야 되겠죠? 마름모 클릭 보내시고 숫자 클릭 보내십니다. 여기 마름모와 숫자가 들어가셨어요. 닫기.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 버렸거든요.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숫자는 5번에 마름모는 나는 6번에 주고 싶다. 숫자 하나 더 내릴게요. 이렇게 숫자는 컨트롤 5, 마름모는 컨트롤 6 설정 눌렀습니다. 그럼 바로 숫자로 세팅이 되죠. 컨트롤 1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바탕글로 가고요. 컨트롤 5를 누르시면 숫자로 가고요. 컨트롤 6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저장해뒀다가 다른 문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는 여러분들 USB에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문서를 작성하실 분들은 스타일이 필요 없이 모양 복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고요. 이렇게 10페이지 이상의 긴 문서를 쓰실 분들은 미리 스타일을 세팅해 놓고 문서를 작성하시면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매번 바꾸지 않고 단축키로 바로바로 세팅하시면서 문서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